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재의 9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예제 3의 1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퀀스들을 각각의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발생시키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A번 문제는 입력 xn이 2 델타 n 플러스 2 마이너스 델타 n 마이너스 4 구간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첫 번째 2 델타 n 플러스 2는 크기가 2라는 뜻이죠. 크기가 2고 위치는 n 플러스 2를 0으로 두면은 n이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2인 지점에 크기가 2인 신호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x의 마이너스 2 지점의 값이 2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크기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고 위치는 n 마이너스 4를 0으로 두면은 이제 n이 4가 되겠죠. 그래서 4인 위치에 크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신호가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웨이트 값이 샘플 값이 그죠? x의 4, 4인 지점의 x 값, 즉 웨이트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x에는 이제 마이너스 2 위치에 값이 2인 크기의 그 임펄스가 하나 있죠, 그죠? 여기 델타는 임펄스잖아요. 임펄스 신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이 4인 위치에 크기가 마이너스 1인 임펄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n 이퀄 마이너스 2의 크기가 2인 임펄스와 n 이퀄 4의 크기가 1인 임펄스가 있는 신호이다. 근데 이제 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 n 이퀄 4의 크기가 마이너스 1인 임펄스 신호가 있는 임펄스가 있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틀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번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n의 un-un-10입니다. 요거는 유닛 스텝이죠. 그죠? 그래서 n 이퀄 0, 그죠? n 이퀄 0인 지점부터 시작하는 n이 0인 지점부터 시작하는 이런 이런 유닛 스텝 신호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의 n-10이니까 요거는 n 이퀄 10인 지점부터 시작하는 유닛 스텝이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여긴 다 0이죠. 그래서 이런 신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호에서 un에서 un-10을 빼는 거죠. 요 자리 10이고 빼니까 9까지 유니트가 신호가 있는 이런 신호죠. 다시 말하면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1인 이런 사각 신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에 이게 다 크기가 1인데 n이 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n은 0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이 0일 때는 0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n이 곱해지는 거니까, 자, n이 이제 0일 때는 0이 곱해지고 n이 1일 때는 1이 곱해지고 n이 2일 때는 2가 곱해지는 거죠. 이 크기가 2가 되겠죠. 요거는 0이 되고, 그죠? 0으로 줄어들고 이거는 그대로 있고 이건 2가 되겠습니다. 그죠? 2. 그죠? 그다음에 n 이퀄 3일 때는 3이 곱해지니까 3이 되겠죠. 그다음에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단조 증가하죠. 이렇게 사선으로 증가하는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것은 여기에다가 두 번째 항은 u의 n-10에서 n-20을 뺐으니까 즉 10에서 19까지, 그죠? 10에서
0이고 n이 10에서 19까지 1인 이런 신호죠. 이런 신호에다가 이 10의 2의 요 지수 복소수 곱해졌죠. 지수가 곱해졌습니다. 근데 n이 여기 n이 n-10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수가 곱해졌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2의 마이너스잖아요. 2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 했는데 a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전체는 점점 줄어들죠. 그죠? 다시 말하면 2의 a 성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이 그래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a 성분의 1이 돼서 이 함수는 점점 작아지는 함수죠. 그럼 어디서부터 작아지냐면은 n이 10이면 어떻게 되죠? n이 10. 요 9 다음에 여기 10 되는 위치 여기에서는 10이니까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럼 지수의 영성은 얼마입니까? 지수의 마이너스 영성은 1이죠. 그러니까 1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n이 10일 때는 10이고 그때부터 점점 작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n이 10일 때 10이고 그때부터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이런 신호다. 다시 말하면 19까지 그죠? 19까지 쭉 감소하죠. 20은 왜냐하면 여기서 빼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여기 10이 될 때까지는 0부터 10까지는 단조하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10부터 점점 작아지는 즉 10일 때는 이제 10대는 다시 말하면 두 개 합쳐보면 0부터 10까지 단조하게 증가하고 이 이후부터 다시 보면 11부터 지수적으로 감소해서 19 정도 되면 거의 0에 가까이 되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풀이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 이제 거기가 여기 A번에서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다음 B에서는 이제 M10부터 20까지는 기하급수 그러니까 0에서 10까지는 단조 증가하고 10에서부터 20까지는 기하급수로 감소하는 형태다. 근데 이것도 이제 19로 바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틀리게 있어서. 자, n이 이제 19까지는 기하급수로 감소하는 형태의 신호다. n이 20은 이제 0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는 코사인 함수와 여기에다가 크기가 0.2, 즉 여기 오메가 n인데 오메가는 뭐라고 했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랜덤 시퀀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죠. 다시 말하면 이제 표준 분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표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 1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분산이 1이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제곱이 1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1 되는 지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사이 값이 이쪽이 이제 전체 영역의 34.1% 다시 한번 이거 50% 이쪽 50% 중에서 34.1%가 이 1값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34.1% 합치면은 68.6 전체의 68.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를 발생을 시켰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인 가우시안 랜덤 샘플을 1000개를 만약에 발생을 시켰다면은 그 중에서 68.2%니까 682개죠. 다시 말해 682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사이에 그래서 이런 값으로 분포되도록 샘플을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때 값이 나오면 그것의 거기에서다 0.1을 곱한 그런 크기로 다시 말하면 0.2로 제일 큰 크기가 0.2가 0.2보다 그러니까 전체 크기에서 20%로 줄어드는 거죠. 이 크기들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0.2에서 0.2 사이의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오메가 이것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약 68.2%가 이 사이의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0.2 없고 빼졌으니까 68.2%가 마이너스 0.2에서 0.2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0.04에 파이 n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0.04 파이 n이니까 2 파이 fn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 보면은 그죠? 그래서 2 파이 fn이니까 이것이 0.04 파이 n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0.04 파이하고 2 파이 f가 같아야지 되니까 이때 f는 0.04로 이제 2 파이 f에 대해서 0.04 파이로 나누는 것이 되니까 2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 2 파이 f가 0.04 파이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때 f는 2 파이분의 0.04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0.02가 되고 이때 주기는 f분의 1, 0.02분의 1로 역수로 하게 되면 이게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50 샘플마다 만약에 0부터 시작한다면 n이 0부터 시작한다면 49까지 그죠? 50개니까 50개마다 한 주기가 되는 그런 이산 신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n 이퀄 0에서 시작해서 n 이퀄 49일 때 한 주기가 되는 그런 정형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0.2에서 0.2 사이의 값이 이렇게 랜덤하게 더해지는 그런 것이 들쭉날쭉 하겠죠. 그런 신호가 이제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D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54321, 54321, 54321이 계속 반복이 되죠. 다시 말하면 주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n 이퀄 9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n 이퀄 9까지가 54321, 54321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부터 이것이 이제 여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9, 4, 9, 8, 7, 6, 5, 4, 3, 2, 1, 0 이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여기가 이제 0점 자리가 되겠습니다. n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5, 4, 3, 2, 1, 1, 2, 3, 1, 2, 3, 4니까 여기에 5, 4, 3, 2, 1이 한 번 더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것이 4번 반복되는 이런 주기 신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조적으로 감소하죠. 5, 4, 3, 1, 5, 4, 3, 1 이런 식으로 단조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소하는 즉 t가 5샘플마다 반복하는 그런 주기 신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잠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2일 때 n이 마이너스 2일 때 크기가 2였고 그죠? A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4일 때 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4지점에서 여기 마이너스 2지점이었고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신호.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0부터 10까지는 단조 증가, 그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19까지 감소했었죠. 20은 이제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C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사인 함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50 샘플일 때, 즉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49가 될 때까지가 이제 여기 49 될 때까지가 한 주기였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신호였는데 이런 신호였는데 잡음이 들어가서 지금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소스 코드에서 보면은 소스 코드를 잠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소스 코드에서 보면은 여기 소스 코드에서 보면은 랜덤 함수가 해줬죠. 크기가 0.21 곱해졌고 np 랜덤 랜드 랜이 됐습니다. 요 랜 n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수죠. 이게 이제 발생시키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np.random 랜드 함수 하면 요거는 0부터 1까지 신호가 1까지 값으로 이게 이제 0부터 1까지 값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균등 분포죠. 분포 확률 값이 균등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올 확률이 전부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전부 균등한 어떤 확률을 가지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코사인 함수에서 이 들쑥날쑥하는 값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신호에 대해서 그냥 0부터 1이니까 더 커지면서 들쑥날쑥하는 이런 신호가 지금 그래프로 그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랜드 마지막에 랜드 n을 넣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대로는 여기다가 이제 n을 넣어야 됩니다. 랜드 n 이걸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은 이제 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표준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값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 나오는 개수 중에서 68.2%가 이 사이의 값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원래 코사인 함수에서 이걸 기준으로 들락날락 이렇게 들락날락 했죠. 0.2 마이너스 0.2에서 0.2하고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0.2에서 0.2의 값이 더해지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들쑥날쑥 하는 거죠. 원래 신호에 대해서 들쑥날쑥. 만약에 랜덤만 써주게 되면은 원래 신호에서 위에서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프에 나온 거는 랜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문제는 우리가 랜드 n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랜드 쓰지 말고도 해보고 랜드를 써가지고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기 함수는 5, 4, 3, 2, 1을 만들어 놓고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시퀀스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어레이로 앞에 어레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시퀀스 그 상태에서 이제 4를 곱하면은 이게 이제 4번 반복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되겠습니다. 앞에 A, B번 소스 코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랜드죠. 랜드 n을 제가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랜도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 보십시다. 처음에 1차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단은 원래대로 n을 넣어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제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여기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0에 1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위에서부터 요 위에서부터 요 원래 선의 원래 값에 위에서 들쭉날쭉하죠. 즉 요거보다도 0.2 0에서 0.2 사이의 값이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랜드 n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랜드 n으로 바꾸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됐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1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이걸 중심으로 원래 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플러스 0.2에서 마이너스 0.2 사이의 값이 더해져서 들쭉날쭉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랜드 함수하고 랜드하고 랜드 n이 다르다. 요거는 정규 분포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분산, 표준 편차, 여기 시그마고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죠. 그래서 표준 편차 사이에 이 값이 68.2%에서 까지 나오는 그런 분포가 되겠습니다. 랜드 n은 그냥 이거는 0부터 1에서 1이면은 1 사이에 그냥 분포 값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0.에서 0.1씩 한다면 0.1이 나올 확률, 0.2가 나올, 0.3이 나올 확률,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거의 같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노말이 나면 요거죠. 가우시안이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이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랜드 함수를 쓰게 되면은 랜드를 쓰게 되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랜드 n하고 다르다겠죠. 요거는 표준 분포 노멀이죠. 노멀 분포, 이거 우리가 가우시안이기도 하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 랜드 n 하면은 이거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실습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장 초기에 그 기본 신호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균일 분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균일 분포.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균일 분포 이렇게 얘기해서 유니크 분포죠. 유니크 분포.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확률이 같은 그런 형태. 요거는 확률이 가우시안 형태로 이렇게 확률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호가 이럴 때 문제 시퀀스를 발생시키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했습니다. xn이 지금 현재 여기가 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n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있는 이런 신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xn-5는 뭡니까? n이 이제 이걸 0을 넣으면 n이 5죠. 근데 xn이 어떻게? xn을 이제 2배 증폭시킨 것이죠. 그래서 2배를 증폭시킨 이후에 n5만큼 이동시킨 신호다. 그죠? n5만큼 이동.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5만큼 이동시켰고, 그 다음 요거는 n이 마이너스 4로 갔죠. 마이너스 4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곱하고, 다시 말하면 n을 3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뺐으니까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한다 이렇게 얘기 되죠. 그래서 3배 해가지고 나중에 빼주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요거를 n이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킨 거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3배를 해가지고 이 신호에서 앞에 신호에서 뒤에 신호를 빼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이 경우는 두 번째 신호는 x2 이게 n입니다. 우리 책이 이렇게 카피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n은 x의 3-n입니다. 그죠? 요거는 3-n이라는 것은 자 이래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n 이퀄
x의 3-n이라는 것은 x의 n을 0에 대해서 반전시키죠. 마이너스 n, 그죠? 0점에 대해서 반전을 시키고, 그죠? 그런 다음에 n이, 그러면은 이게 x의 3-n이라는 것은 x의 마이너스 n에 대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n 3 마이너스 원래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0을 넣으면은 n이 3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xn을 0점에 대해서 반전을 시키고, 반전시킨 다음에 이것을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xn을 반전시킨 후에 n 3만큼 이동시키는 신호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가 xn과 xn 더하기 4를 곱한 신호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xn을 n이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킨 것이죠. 좌측으로 다시 말하면은 마이너스 4만큼, 다시 말하면 좌측으로 4만큼 이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xn을 n-4만큼 이동시킨 신호를 서로 곱했죠. xn과 요 두 개를 곱한 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더한다. 이런 신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요렇게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비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프로그래밍 해야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잠깐 프로그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 시프트가 필요하게 시그 시프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신호들을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들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려고 그러면 또 시그 애드가 있어야 되겠죠. 시그 애드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폴딩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0점을 중심으로 반전시키는 게 있었으니까 이 시그 폴더 함수도 불러와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여기 챕터 3 모듈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듈.py 파일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불러와야 되니까 from chapter 3 모듈 import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 이런 함수들을 불러와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A번 문제는 보면은 A번 문제에 이제 xn이 주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마이너스 2부터 11까지 값은 1, 2, 3, 4, 5, 6, 7, 6, 5, 4, 3, 2, 1 이렇게 7까지 갔다가 하는 삼각함수, 삼각신호죠. 이런 신호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 xn 신호를 5만큼 이동시킨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킨 거, 이거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n1 x11에서 x12를 x11에 대해서 x12를 그죠? x12를 이제 시그 애드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x11은 n11은 이제 순서고 그죠? 순서에 x11에 대해서 즉 5만큼 이동시킨 것을 2배. 그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킨 것을 마이너스 3배 빼는 거니까 빼는 걸로 해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그 뭐 만약에 그냥 3으로 해서 빼려고 그러면 빼는 함수가 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시그 뭐 subtract 함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3에서 더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한 것이 n1, x1에서 여기에 이제 y1, y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최종 결과가 되는 것이죠. x1. 그래서 n1에 대해서 x1을 푸른 색으로 그려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타이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 이제 b번 함수, b번입니다. 그럼 시급 x를 이제 폴딩하죠. 0에 대해서 폴딩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폴딩하고 이제 3만큼 이동시키는 거죠.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킨 거.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곱하면 되죠. 그죠? 곱하는 함수였잖아요. 여기 이제 b였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이제 이 앞에서 했던 두 개를 이제 x21과 x22를 두 개를 더하면 바로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신호를 만들어내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xn하고 x의 n 마이너스인가 그랬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거 이거 두 개를 더한 그 결과가 우리가 x2였습니다. 그죠? 이게 b번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수식 자체가 이 식이죠. 그래서 xn하고 xn 플러스 4 요거 두 개를 요거는 시그멀트를 쓰죠. 멀트.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할 때는 시그 애드 하면 되고 그죠. 여기까지 시프트가 또 있고 그죠. 요것도 시프트 그 다음에 애드 하면 되죠. 두 개 애드 함수 쓰면 되죠. 그렇게 하면 A와 B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x1n 이제 A번 값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B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계산하면서 이 축도 n 시퀀스 축도 이렇게 그려주고 뭐 해서 일일이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 해서 돌리면은 쉽게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제 3-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복소 시퀀스입니다. xn을 발생시키고 크기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리고 위상을 그려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복소수 시퀀스니까 실수, 허수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우리가 2의 실수 더하기 허수잖아요. 그럼 실수와 허수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실수 부분과 마이너스 0.1n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허수 부분이죠. 그래서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실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은 이게 이제 복소수니까 코사인 더하기 제이사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요 지금 실제로 이 크기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요 값은 이게 2의 요 크기는 항상 1이잖아요. 이게 코사인 1이니까 이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하면은 이거는 항상 1이 되는 것이니까 항상 이거는 1이 되죠. 어떤 값이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요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크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2의 마이너스인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n 이퀄 마이너스 10을 먼저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10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0을 넣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2의 마이너스 0.1에 마이너스 10이니까 2의 1승이 되죠. 여기 는입니다.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2의 1승은 얼마입니까? 2승은 2.7183이죠. 그 다음에 이제 n을 이제 그럼 0일 때는 얼마 되는지 0일 때는 2의 0승이니까 이제 1이 되겠죠. 2.7813에서 1까지 이제 감소하고 그다음 n이 10을 넣어보면은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은 2.7183분의 1이니까 0.3678이죠. 그래서 2.7183으로부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10이고 A가 0이고 A가 10이면은 n이 A가 2.7183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0까지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0.36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1 크기까지 이렇게 지수로 감소하고 또 여기서는 0.3683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것이다. 이런 형태의 그 함수가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xn의 크기는 2.7138에서 0.3678까지 감소하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신호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n의 실수 부분만 따로 실수 부분을 그려보라 했으니까 실수 부분은 xn의 실수 부분이라는 것은 요 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수 부분은 코사인 0.3n 요게 실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빠졌는데 마이너스 0.1n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이렇게 되죠. 그다음 허수 부분은 이 부분 되죠. 그래서 사인 0.3n에 2에 마이너스 0.1n. 이것이 이제 허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 위상은 그러면은 실수 부분의 위상 파이라는 것은 뭡니까? 위상 파이는 아그탄젠트해서 실수 부분의 허수 부분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면 되죠. 실수분의 허수, 그죠? 허수 부분. 그래서 이건 똑같으니까 이제 2에 마이너스 0.1n은 사라질 거고 코사인 0.3n분의 사인 0.3n의 아크탄젠트 이래 되죠. 그럼 n 이퀄 0을 만약에 0을 넣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n 이퀄 0에서 값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려면은 이걸 0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사인 0이죠. 코사인 0. 코사인 0은 얼마입니까?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잖아요. 그죠? 그럼 1분의 0이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점을 지나는 어떤 그런 위상 결과를 위상의 변화가 0점을 지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2.7 얼마였죠? 그래서 이 크기는 2.7부터 쭉 지수적으로 감소해서 여기가 0.28 얼마인 것만 나왔었죠. 그리고 0일 때 이제 1을 여기서 0.1 때 1, 요 값이 1이었잖아요. 1을 지납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실수 파트, 여기 이제 코사인 파트고 이미지너리 허수분 파트는 이제 사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을 그림을 그리면은 부분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은 여기서 이 값의 제곱 더하기 이 값의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은 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하고 허수의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은 이게 이제 크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크기. 다시 말하면 이제 코사인 플러스 j 사인의 크기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 양의 값이 음도 있고 양도 있지만은 제곱에서 더해서 루트하니까 이런 것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n이 0일 때 0점을 지나는 그런 위상이었잖아요. 그럼 위상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00, 한 50도쯤에서 시작해가지고 150도 정도까지 한 190 되나요? 한 그 정도까지 마이너스 100, 한 80에서 180까지 그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80에서 한 180도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변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범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에 2에 마이너스 0.1 더하기 j2의 0. 코사인 그죠?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 알파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는 이제 알파의 n성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니까 이제 xn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np.real 리얼 함수 쓰면 됩니다. x가 구해진 다음에 real.np.real 리얼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실수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np.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스템으로 하면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허수 해주면 되죠. 조금 전에 여기서 np. 실수 허수 값은 np. imaginary imag 이미지 이렇게 이 함수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우리가 np. absolute 써주면 되죠. np. abs 크기값 절대값을 하면은 크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은 np. angle를 써주면 됩니다. angle 이 함수를 불러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뭡니까? 내장 함수죠. numpy에서 제공하는 그런 numpy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장 함수들을 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지고 와서 써보면은 값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의 2절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또 유용한 연산들 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위 샘플을 그러면 해석을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 연산을 위해서, 앞으로 연산을 위해서 단위 샘플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샘플을 어떤 식으로 단위 샘플 형태의 시퀀스를 이미지 시퀀스 XN을 단위 샘플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은 오늘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 시퀀스 XN이라는 것은 다음 요 3-15식과 같이 지연되고 크기가 조정된 단위 샘플 시퀀스들의 가중치 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연되고 크기가 조정된 단위 샘플, 이 얘기는 뭐냐면 요게 딜레이잖아요. n equal k만큼 이제 n equal k만큼 이제 딜레이 된 거잖아요. 시프트.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지연된다는 것은 우리가 딜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산을 할 때는 시프트 연산을 가지고서 하게 되죠. 그래서 시프트 연산을 이제 딜레이 시킨 것에다가 그다음에 크기가 조정됐다, 웨이티드.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제에서 보듯이 그 임펄스, 여기 이제 델타 함수잖아요. 임펄스 함수의 그 크기가 우리가 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크기 조정된 웨이티드가 된 요기 이제 웨이트 값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단위 샘플 시퀀스들의 이 가중치된, 다시 웨이티드 된 합이다, 이런 얘기죠. 샘플 시퀀스들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풀어서 보면은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니까 저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옵니다. 그래서 이제 k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k가 마이너스이니까 델타의 k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일 때의 그 웨이트 값이죠. 다시 이게 이제 웨이트인데 웨이트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표본화하면서 나왔던 샘플 값이죠. 그래서 그 샘플 값에다가 델타의 n-2, n 플러스니까 이게 n이 마이너스 2인 지점에 지금 델타 함수가 있는 거죠. 임펄스 함수가, 유니트 임펄스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고 델타는 이렇게 될 거고, 요 크기에 요 지점에, 그죠? 그 다음에 x 0인 지점에서의 크기와 이제 델타 함수 유니트 임펄스입니다. 그 다음에 x 1일 때, k가 1일 때 크기, 웨이터 크기와 그 다음에 임펄스 함수의 곱, 그러니까 웨이티드와 임펄스의 곱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와 이건 이제 웨이트가 될 것이고, 웨이트 다시 한번 샘플 값이고, 요거는 이제 유니트 샘플 값이 되죠. 그래서 이 델타 값과 두 개의 곱을 이제 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n 이퀄 마이너스 2에 가중치가 x 마이너스 2인 지점의 가중치하고 단위 샘플 곱하고 x 마이너스 1에서 가중치가 요런 하고 단위 샘플, 이런 식으로 곱해서 다 합한 그런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이 개념이, 다시 말하면 이 개념이 보면은 그러므로 xn을 크기가 조정된 단위 샘플 시퀀스들의 가중치 합이다, 웨이티드 썸이다 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은 이러한 신호에 대한 이산 시스템의 출력 또한 각각의 n에 위치한 각각의 크기 조정된 단위 샘플들에 대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산 신호 해석의 기초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력 xn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인데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면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1일 때의 출력이 나오겠죠. 1에서 1에 관계되는 출력이 나오고 0에 관계되는 출력이 나오고, 요때 입력에 대한,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출력에 대한 어떤 출력이 나오겠죠.
이 출력을 이 x에는 이 세 개를 다 더한 거나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력도 이 결과를 각각의 이 신호들에 대한 웨이티드 신호에 대한 각각의 출력을 다 더한 것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을 다시 보면은 마이너스 1에 이런 크기들이 있는 이런 xn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xn이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 0, 1, 2 요 4개 신호가 지금 합해진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시퀀스로 쓰면은 xn은 그죠? xn은 x에 마이너스 1, x에 0, x에 1, x에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분해하면 마이너스 1에 하나, 0에 있는 신호, 1에 있는 신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좀 잘못됐는데 여기가 x가 1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x가 2인 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10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제 여기 지금 좀 잘못됐네요. x1 또는 x의 2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좀 급하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많이 틀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게 처음에 마이너스 1 지점에 이런 신호가 이런 크기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의 응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응답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똑같은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그러면 0일 때에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때의 응답 우리가 이 임펄스 응답이니까 이게 다 임펄스니까 h로 표현하죠. 그죠? h의 마이너스 1 이건 h의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1에 대해서는 또 1부터 시작해서 이런 크기 요 크기만큼 시작되죠. 이렇게 1을 곱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건 h의 1. 그 다음에 요만한 여기 이제 x2 값에 대해서 임펄스에 대해서 이제 입력에 대해서는 출력이 이래 되겠죠. h2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부 다 더해 가지고 더하면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 이게 yn이 되겠습니다. yn. 입력은 이게 xn일 거죠. 근데 각각의 이 웨이티드 샘플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xn도 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더하면 이렇게 되고 yn도 각각의 입력에 대한 임펄스 응답을 다 이건 다 각각을 떼면 다 임펄스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xn을 각각 하나씩 떼면은 n의 위치마다 떼내면은 이게 임펄스가 되거든요. 델타 함수가. 그래서 각각의 임펄스에 대한 임펄스 응답 h 요걸 갖다 다 더하면 yn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함수, 기함수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때 우함수, 기함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 해석을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좀 이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어떤 실수 시퀀스 xen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xen하고 xen이 있는데 그런 xen이 이렇게 마이너스 n하고 이렇게 같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를 붙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xn인데 이제 이 우함수만 특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2를 붙인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함수라고 하면은 xn 제로가 있을 때 이것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1로 가도 되죠. 이걸로 쓰게 되고, 그럼 x0n이라는 것은 y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다시 또 x축에 대해서 이제 뒤집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칭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함수,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 사이의 관계식은 또 우리가 앞에서 이 우함수와 기함수를 두 개 더하면은 어떤 이제 식이 되죠. 원래 식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XEN과 XON을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도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시퀀스 XN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는데 요거는 UN에서 UN-10을 빼는 것이니까 UN은 n이 0일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런 1의 값이 계속해서 나오는 유니트 스텝이죠. 근데 이제 이가 n이 10이라고 하면은 10부터 나오는 이 신호를 빼기 때문에 n이 9까지, 그죠? n이 9까지 이런 신호죠. 0부터 9까지만 1인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죠? 삼각형 구간의 요한 구간의 단위 스텝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오함수, 기함수 승부로 나누어 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xn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걸 갖다가 이제 y축에 대해서 반전시키는 것이 x의 이제 마이너스 n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으면 요거 있고 요거 있으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요 신호에서 그죠? xn과 x-n이 있으면 두 개 더해서 나누면은 2n이 나오죠. 2번 함수가 나오고, 이 빼서 나누기 하면은 오더 함수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폴드 해가지고 x에 마이너스 n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xn과 x에 마이너스 n을 더한 다음에 이걸 더하죠. 대가 나누기 2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누기 2 이렇게 한 것이 x의 2의 n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때 나온 것이 x2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요걸 갖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x로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x에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y로도 되겠고, 자,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x2가 나오고 또 빼가지고 시그 에다 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xa잖아요.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xa로 했기 때문에 시그 에드에 xa에 대해서 뺀 것을 이제 두 개 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빼는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x 오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0부터 이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여기는 10이네. 네, 지금 이제 이걸 할 때 이 그림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걸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조함수를 만들 때 조금 그런 것이 좀 원래 함수, 원함수를 쓰는 거하고 내장함수 하는 거, 보조함수 쓰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나도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이걸 다 맞추기 위해서 이걸 11로 바꾸겠습니다. 11. 그러면 이게 이제 n이 10까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 11을 뺐으니까 즉 0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유니트 스텝이고, 여기에서 11부터 시작하는 이런 스텝을 빼줬기 때문에 여기 10까지 이제 0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사각 형태로 나오는 이런 시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11이고, 그래서 0에서 10까지 1이 나오는 이런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신호에 대해서 이제 2번 함수를 뽑아내면 이렇게 되고, 오더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2번 파트 요 함수에 대해서 2번 파트를 빼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과 오더를 두 개 합치면은 이제 이런 원래 신호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n은 마이너스 10에서 이 np점 어레인지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죠. 그죠? 11로 해야만이 이제 10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텝 시퀀서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이렇게 두 개가 맞춰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오더 해가지고 이제 이걸 구해가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시퀀서 사이의 어떤 상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관은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코릴레이션. 그럼 코릴레이션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이산신호 처리의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두 시퀀서가 얼마나 닮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릴레이션과 상관이다 말이죠. 어떤 상관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이죠. 따라서 자신과 닮은 신호가 존재하는지를 찾을 때 이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신호가 중간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신호가 요 지금 전체 시퀀서 중에서 이런 신호가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요거하고 원래 이 똑같은 신호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동하면서 비교하면 되죠.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전혀 닮지 않았잖아요. 그럼 크기가 거의 값이 0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또 한 칸 옮겨서 또 비교하고 또 한 칸 옮겨서 비교하고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옮겨가면서 이쪽으로 쭉 가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신호가 요 정도 요렇게 겹치면은 닮은 꼴이 뭐 아직은 좀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값이 닮아가죠, 그죠? 이렇게 딱 쭉 보게 되면은 이때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최고 값이 1이라고 하면은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쭉 오다가 이때쯤 돼서 큰 값으로 증가하고 다시 또 지나가면은 다시 또 이 닮음이 거의 없으니까 또 점점 0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지점에서 지금 나하고 닮은 신호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닮았는지의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결과는 닮은 비가 나타나고 상관도 즉 닮은 비가 나타나고 즉 그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점이 바로 이 신호와 같은 닮은 신호가 이 지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다가 갑자기 삑 소리를 냈습니다. 이 순간에 잘못 넣어가지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음을 치다가 갑자기 이 지점에서 잘못 켜가지고 삐비빅 소리가 나고 다시 또 이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청중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 지점에서 뭔가 잘못 연주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려고 그러면은 삐비빅 하는 그런 것 같은 똑같은 신호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 신호를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코릴레이션 하는 겁니다. 쭉 하다 보면은 이 지점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지금 삐비빅 한번 한 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때에 뭔가 잘못 연주한 부분이 생겼다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다시 말하면 이제 두 개의 시퀀스가 있는데 X는 Y는 각각 다른 시퀀스입니다. 서로 다른 시퀀스끼리 코릴레이션 하는 경우를 우리가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교차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식은 Xn에 대해서 Y의 n-l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Xn이 있으면은 어떤 Yn이라고 하는 신호를 가지고서 이렇게 L에 따라서 이동을 시켜가면서 이제 쭉 이동시키면서 여기에 닮은 게 있나 없나를 찾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L이 이제 이동 때는 지연에 관계되는 딜레이죠. 딜레이 되는 레그라고도 하고요. 딜레이 되는 어떤 그런 파라미터를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상관이라고 해서 XN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그죠? 이거는 우리가 XN과 YN이 각각 다른 신호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XN이
YN이 두 개 이제 코릴레이션 하는데 요 YN이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끼리 곱하는 경우죠. XN에 대해서 XN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형태는 특별한 경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에서 자기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런 상관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요게 이제 결과 요게 YN이 되겠습니다. 여기 YN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좀 잘못된 것이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앞으로 와야 됩니다. 14, 9, 2, 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N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YN이 있고 크로스 콜레이션 하는데요. 이제 여기 YN이고 XN이 이제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제 저 마이너스 이제 3부터 시작해서 이걸 마이너스 3부터 여기 중심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3까지 한번 이동시키면서 콜레이션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L이 다시 말하면 이제 K나 L이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3에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지점을 여기에 중간에 놓았습니다. 이거하고 요 신호하고 XN하고 그러니까 XN하고 XN을 이게 이제 요게 출력이고 요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로스 콜레이션 아니고 이제 오토 콜레이션 되겠습니다. 오토 콜레이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제 콜레이션 합니다. 그럼 이제 요 지점에 있을 때 두 개 비교해 보면 중복되는 게 없죠. 서로 이제 곱하는데 여기는 0이거든요. 이게 0, 0, 0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죠? 아무것도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은 K가 마이너스 2지점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되면은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여기서 여기 중복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 나머지는 다 0이니까 0 여기 0하고 3하고 곱하면 0이고 0이 2 곱하면 0이고 여기 0하고 1을 곱하면 0이고 여기 곱하면 0이고 그러면 1하고 2하고 곱하니까 값이 2가 나오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2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k가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1지점입니다. 마이너스 1지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중복이 되죠. 이렇게. 그죠? 두 개가 서로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3, 1, 3, 3, 2, 3은 6, 두 개 곱하고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9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는 이번에는 k가 0지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찌 됩니까? 이게 완전히 딱 중복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 되니까 다 곱하는 거죠. 1, 3, 3은 9, 2는 4. 다 더하니까 14가 되는 거죠. n이 0일 때 값이 14가 출력이 1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k가 1일 때 이제 한 번 더 이동합니다. k가 1일 때니까 이제 1일 때 왔죠.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이번에 또 요렇게 두 개가 겹쳐지죠. 이렇게. 그러면 3, 2는 3, 2, 3은 6 하니까 9가 나오고 그죠? 9. 그 다음에 다시 또 k가 2일 때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요 하나밖에 중복이 안 되죠. 비껴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2일은 2가 되는 거죠. 2. 그 다음에 k가 이번에는 3일 때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중복되는 거 없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0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0이고 그죠? 이 앞에 다 0이고 그러니까 이제 2, 9, 4, 9, 2 그죠? 2, 9, 2, 4 그죠? 9 2, 9 결과가 2, 9, 14, 9, 2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 지점일 때 가장 큰 값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k가 0일 때 딱 서로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 나왔죠.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했을 때 이 값일 때 가장 닮았다. 가장 닮은 비가 크다. 그다음에 상관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코릴레이션하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컨볼루션하고 또 이게
똑같이 이렇게 곱하는 성질은 똑같은데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폴딩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반전시켜서 가는 것이 컨볼루션이고 이 코릴레이션은 반전 안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곱을 할 때 요렇게 할 때 이걸 마이너스 xn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하고 그건 컨볼루션이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코릴레이션입니다. 그 차이점 나중에 이제 컨볼루션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장의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